박사 누나입니다. 저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기간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 사건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라면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자체 Q&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민사소송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하필이면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것도 제 동기간을 향해서 형사소송이라는 그 극한의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형사소송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 1년여 동안을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고자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가면서까지도 기다려졌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께서 2022년 9월 30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민사소송 중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멀리 살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일단은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이 저한테는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뿐만이 아니고 제가 제 인장을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합의도 무산이 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가중이 돼서 저는 형사소송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그래도 동기간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잘 듣고 착했던 사남매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제 동기간은 저보다 9살이 많은 제 언니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가족인데 가족을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최소 단위이자 가장 필요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입각을 하게 되면서는 더 이상 가족이기 때문에, 동기이기 때문에 라는 미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댁 쪽에서도 본의 아니게 제 카드를 도용당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가 바뀌었으니까 13년째네요. 13년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작년에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헌법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직계 가족,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는 시댁 쪽, 제 원가족인 친정 쪽뿐만이 아니고 시댁 쪽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 시댁 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다음번에 들어갔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한번 주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그 경찰 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런 시간들 동안 숙식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도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호텔에 머물렀고요. 제가 호텔을 지정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항버스가 잘 다니는 곳, 공항버스 앞에 있는 호텔을 선호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이상은 제게는 부모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고향을 내려가야 하는 필요성도 없어졌고요. 사실 지금 현재 동기간을 상대로 이러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고향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제게는 또 다른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서울에 있는 공항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호텔에서 머물렀고요. 당연히 식비는 또 다시 그 다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번을 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다녀왔고요. 총 한 6주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었던 경비는 대략 한 8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고려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실 일이 있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으면서 느낌이 좋았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제 고소장이 이미 폐기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느낌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 시에도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님께서 변호사님을 무시하고 본인의 말 위주로 약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고 계셔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좀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찰분께서 미비 서류를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동사무소와 등기소로 달려가서 미비 서류를 구비를 해가지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경찰 조사 받기 며칠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정작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그 서류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시고 저와 경찰 조사를 받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서류를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점들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요. 5번째는 인간적인 소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제 동기간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그리고 단순 횡령 및 사기, 인감 도용죄까지를 걸어서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 과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웃고 있으니까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너무나도 극한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든지 제가 입어야 되는 외상, 내상은 아마도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일단 저는 그 과정에서 생리를 발치를 해야 했고요. 제 몸은 면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온갖 질병에 지금 걸려서 제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 겪지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할 일들을 만약에라도 겪게 되신다면 이러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이면까지를 모두 염두에 두셔서 처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으로 종결을 할 텐데요. 그리고 진행되는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 편은 일단 이렇게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15년 동안 유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이민자 준비 과정과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는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유럽에서 느끼는 이 김치 이야기, 김치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물론 현재 제가 김치 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김치에 관한, 공장에 관한, 제 브랜드에 관한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 공장을 홍보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